조선은 을묘외변을 계기로 그동안 임시기구였던 비변사가 군사와 국정 전반을 총괄하는 최고기구로 상설화되었고 대규모 외적 침입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기도 했는데요. 조은선을 일부 개량하여 군선으로 사용되었던 맹선이 다시 그 형태를 변모해 판옥선으로 출현하는 것도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70여 척의 배에 나누어 탄 6천여 명의 왜구가 일시에 들이닥치니 그 위세를 감당하지 못해 내륙의 군사들이 지리멸렬한 것에 대한 대응책을 찾아내야 했던 것인데요. 그의 해상에서의 전투를 고려해 맹선을 1층과 2층으로 분리 건조해 1층에는 노젓는 격군을 두어 바다에서의 기동력을 제고하고 2층에는 궁수등을 두어 적들이 육지에 상륙하기 전에 바다에서 공격해 섬멸할 방도를 강구한 것입니다. 초기에 제작된 판옥선은 임진왜란 때보다는 작은 형태였는데요. 을미외변 이후 2년이 지난 1557년 명종 12년 건조가 끝난 판옥선을 진수의 시험항에 하려다가 풍랑을 만나 50여 명이 승선한 채 표류해 행방을 알 수 없게 됩니다. 시험항이었으니만큼 격군 정도만 승선했을 것인데요. 배 밑바닥이 평평한 판옥선은 그만큼 물속에 잠기는 부분이 얕아 풍랑을 만나면 노가 물살을 힘있게 젖힐 수 없게 되어 방향을 상실하는 일이 드물지 않았습니다. 한바다를 표류하던 판옥선은 얼마 후 그나마 다행스럽게 파도에 휩쓸려 강원도 간선군 앞바다에 나타났고 그곳 어부들이 배를 끌고 와 살펴보니 6, 7명만 겨우 숨을 유지하고 나머지는 모두 굶어 죽은 채로 발견됩니다. 이후 35년 후에 발발한 임진왜란 때까지 판옥선은 크기를 키우고 화포를 설치하면서 조선수군의 주력 전투선으로서의 형태를 갖춰가게 되는데요. 특히 임진왜란 발발 1년여 전에 전라 자수사가 된 이순신은 마카이 나대용으로 하여금 판옥선과 거북선을 더욱 실전적인 형태로 개량하는 데 힘을 쏟도록 했습니다. 판옥선에서 운영했던 화포는 크기별로 천자총통, 지자총통, 현자총통, 황자총통 등이 있었는데 이 화포들은 천자문의 순서대로 이름 붙여진 것입니다. 화포 중 제일 큰 천자총통은 길이 약 1.3m 내외, 구경 약 12.8cm 내외로 무게는 약 300kg에 이르기도 하는데 대장군전을 장전해 곡사로 발사할 경우 약 5, 600m를 날아가게 됩니다. 대장군전은 몸통이 굵은 대형 화살의 형태였는데요. 몸체는 목재로 길이는 약 2m 내외, 무게는 약 40kg 내외로 앞머리는 철로 이루어졌고 중앙 하단에는 안정적인 비행을 위해 각각 120도의 각도를 이루는 철로 된 3개의 날개를 달았으며 포신에 들어가는 하단 밑부분도 철로 되어 화약이 폭발할 때 압력을 견디도록 했습니다. 천자총통에 대장군전을 장전해 발사할 때 필요한 화약량은 30량으로 1125g이 필요했는데 낙하하는 대장군전의 운동에너지는 파괴력이 매우 커 적 함선의 백전을 뚫고 들어가 큰 구멍을 내었고 대장군전에 불을 붙여 쏘기도 해 적선을 불사르기도 했는데요. 천자총통으로 발사되는 포탄은 대장군전 외에도 대형 철환 및 산탄으로 발사되는 중소형의 철환과 같은 철로 제작된 것 외에도 석환이라 하여 돌포탄인 둥그렇게 마모된 크고 작은 자갈들도 사용되었습니다. 천자총통과 대장군전은 가장 큰 대형 화포와 포탄으로 파괴력이 커 적에게 주는 위압감과 공포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었지만 제작 비용과 소모되는 화약의 양 또한 증가하게 되어 차츰 사용 빈도가 줄어들게 되었고 임진왜란 때는 지자총통, 현자총통과 같은 중소형의 화포가 많이 이용되었습니다. 천자총통 다음으로 큰 화포는 지자총통인데요. 길이는 89.5cm, 구경은 10.3cm로 한 번 장전 시 화약은 20량으로 750g이 필요했으며 대장군전보다 작은 장군전과 구경에 맞는 단발장전 철환 및 석환, 산탄용으로 발사되는 소형 철환과 소형 석환이 사용된 것은 다른 화포에서와 같았습니다. 장군전을 발사했을 때 약 500m 내외의 목표물에 이르는데요. 그러나 당시 해상 전투에서는 명중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원거리 목표물에 대한 곡사 타격이 아닌 보다 근거리에서의 직사 화력으로 적선을 공격하는 형태를 취했을 것입니다. 세 번째 크기의 화포인 현자총통은 길이 75.8cm 내외, 구경 6.5cm 내외로 한 번 발사에 화약 150g이 소모되어 경제적인 화포였는데요. 장군전보다 작은 차대전을 사용하였으며 철원과 산탄용인 조란탄 등을 포탄으로 사용했습니다.
평자총통은 길이 50.4cm 내외, 구경 4cm 내외로 소모되는 화약은 약 104g인데 가죽기술단 피령전 등을 발사할 때 방향을 바꿔 조준 사격이 가능하기도 해 중화기처럼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각 화포에서 사용된 철화는 그대로 발사할 경우 화포 내부를 손상하므로 납으로 둘러싸 내구력과 충격 강도를 향상시키기도 했는데요. 개인 화기로는 승자 총통이 있어 다수의 철환을 장전해 산탄용으로 발사하기도 했으며 임진왜란 중에 승자 총통의 총신이 짧아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을 계량하기 위해 왜군의 조총을 참고 삼아 정철 총통을 만들어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화공전에 사용하기 위해 불화살인 화전을 구비했는데요. 신호용으로 쓰이기도 한 화전은 화살 끝에 작약통을 달아 심지에 불을 붙여 쏘았는데 심지가 다 타 작약통이 폭발하면서 불길이 번져 적선은 불타오르게 됩니다. 거북선의 형체는 이미 고려 때부터 존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조선 태종 때에는 거북선과 외선이 모의 전투하는 상황을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왜적이 침범할 것을 확신한 이순신이 휘하의 나대용과 함께 실전에 보다 적합하도록 판옥선에 화포를 설치하고 지붕을 판목으로 덮어 칼과 송곳 등을 줄지었고자 적이 오르지 못하도록 했고 거북선의 앞과 뒤에도 각각 화포를 설치해 사면에서 적을 공격할 수 있게 해 돌격선으로서 큰 역할을 하게 된 것인데요. 그러나 온균이 이끌고 나간 7천년의 해전을 끝으로 존재하던 거북선은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이후 거북선은 소수가 건조되어 그 명맥을 이어갑니다. 왜군이 보유한 조총은 총신이 길어 명중률이 높았고 파괴력 또한 컸는데요. 대구경의 조총은 총신이 짧은 대신 구경은 3cm에서 8cm에 이르기도 했으며 화약 150g을 소모하기도 해 조선의 현자총통과 황자총통에 버금가는 이력을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혹자는 임진왜란 때 이순신이 지휘한 조선 수군의 활약을 두고 판옥선이 왜군의 전투선이 새끼분해보다 크고 단단하며 방향회전이 빠르고 화포 공격으로 인한 화력이 우세해 그와 같은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적이 부산에 상륙해 파도처럼 서울로 밀고 올라오자 황급히 짐을 꾸려 피난길에 나섰던 선조와 이순신의 위상이 도드라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세력 또한 한산도 대첩으로 왜적의 기세가 주춤해져 가자 같은 말을 하면서 기사회생하는 승리를 이끌어낸 이순신과 조선 수군의 공헌을 애써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는데 판옥선이 아무리 크고 소나무와 참나무 같은 단단한 재질로 만들어졌다 해도 왜군의 새끼분해가 종이로 만들어지지 않았느나 마음대로 들이받으면서 새끼분해를 깨뜨리는 충각전법을 사용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쩌다 최후수단으로 새끼분해를 들이받는 일이 있었을 수는 있지만 그로써 부서지는 것은 새끼분해만은 아니었기 때문인데요. 판옥선은 배의 중심축 역할을 하는 연골 없이 판자로 배 밑바닥을 평탄하게 만들고 그 위에 판자를 담쌌듯이 겹겹이 올려 만든 평자선입니다. 따라서 선회력은 좋지만 파도를 헤치고 나가는 능력은 크게 떨어지며 그로써 속도는 더욱 느려지게 되는 것인데요. 파도를 따라 배가 크게 출렁이게 되므로 그나마 선체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배 밑바닥에는 무게중심을 이룰 수 있는 돌이나 다른 바닥짐을 두어야만 했고 노젓는 격군은 더욱 힘을 들여야만 했으며 더 많은 격군이 필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중심축 없이 판자만으로 연결하여 배를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물체를 충돌했을 때나 외부 충격에 강한 저항력을 발휘할 수 없는 구조적 단점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